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현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의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오늘 진행을 맡은 김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완주군수에 출마하는 유희태 대표님과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희태 대표님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완주에 대해 어떤 비전과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옆에 유희태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완주군 선거에 완주 군수 선거에 출마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완주 군수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해서 완주 군수에 출마하시게 되었는지, 뭔가 좀 출마하게 된 동기랄까?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또 완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 시간이 지나면 지역이 발전하느냐, 또 침체의 길을 걷느냐, 기로에 서서 있기 때문에 아마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랄까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치적 경륜과 경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디지털, 비대면 시대로서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는 선견 지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제가 시대적 부름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저희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주 군수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 후보들과 경쟁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좀 강점을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면 제가 정치적인 경력이고 경제적인 분야에서 경력,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치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위 부의장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지요. 그렇죠, 네. 정책위에서 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논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수립하는 정책을 당정협의회 테이블에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행정부가 협의합니다.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고 또 이것은 바로 정책이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죠. 국가의 정책에 대해 당이 제안하고 이 제안을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니까요. 저는 여러 나이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요즘에 좀 현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가 소통위원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을 가끔 전달하기도 하고 역할을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님께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한다고 할까요? 또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제 전북도당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 경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가 기업은행을 37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제가 기업은행 부임장으로 제가 좀 퇴직을 했는데요. 네. 아마 제가 역사를 좀 몇 개 가진 게 있습니다. 37년 동안에 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도 했고
국제금융관 노동자 협의회 의장을 하면서 노조의 고충을 잘 압니다. 또 그리고 제가 수영장에 유치해 이제 오게 됐는데요. 노조의 관계 그리고 경영자의 관계 이런 두 가지 같이 겸해서 하면 아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체를 방문을 모든 답은 현장이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3천여 개 기업인들과 이렇게 방문을 좀 하게 돼가지고 네. 아마 전국에 제가 최고의 방문 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아실 겁니다만 1997년도 아시죠? IMF 당시. 네네. 그렇죠. 네. 그 당시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유한 느낍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경기는 좋았어요. 수출로 그걸 커버해 나가면서 했습니다. 문제는 유한 보유가 40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도가는 겁니다. 따지면.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유한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큰 모기를 해가지고 네네. 한 몸이 됐고 또 하나는 금리 가서 대출을 전부 안 해주고 회수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 580억을 빌려다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위기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제가 비올 때로서 뺐지마자 그 당시 지점장이 했습니다. 그런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산업포장을 훈장을 받으면서 네. 나중에 본부장, 부행장 되는데 지금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인들과 상당한 인맥을 좀 많이 쌓으셨던 예, 것 인맥을 같습니다. 많이 네네. 갖다 보니까 저는 뭐 네. 경제계뿐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네네.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맺게 네. 됐죠. 정치와 경제에 아주 폭넓은 정말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완주 발전에도요, 어떤 구체적인 보관 또는 정책과 공약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먼저 유이태 대표님께서 일단 어떤 사람인지, 네, 조금 더 파헤쳐보는 시간? 네, 그런 시간들을 조금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뭐 저 사진 네네. 보시죠. 네네. 참 저로서는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네. 37년 전 사진 저기 신문입니다. 네네. 8.15 광복에 한 문중에서 독립투사 9명 배출해서 나온 네. 기사인데요. 저희 앞에 서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그렇군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 너로서는 증조 할아버님인데 네네. 가족들이 9분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냥 의비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건 나는 아는데 근거를 못 찾는다. 근거를. 그게 바로 네네. 판결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게 네네. 부산에서 판결 찾고 보니 9명이 활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찾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한 것이 일문 구의사 한 가문에 9명의 구의사 선양사업비를 제가 만들게 됐는데요. 추모 행사를 꾸준히 하면서 저기 사진 나오는 것은 매년 11월 1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7일 하면 네.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행사 때만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순국 선열이라는 농협을 하면서 맞아요. 순국 선열. 그날은 저렇게 오후 3시만 되면 많은 분이 모여서 같이 추모 행사를 이번에 10번째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저렇게 일문부사 여기에 가서 돌아보고 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400원의 장학금을 없었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누가 준지도 모르는 이 장학금, 은혜를 갚겠다 해서 한 것이 은행에 근무하면서도 몇 분들한테 장학금 쓰다가 은행을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민들의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그렇군요. 그날 행사에 3시에 행사하면서 이어서 장학금 전달식을 30명에서 50명씩 하다 보니까
한 10년 되다 보니까 벌써 463명이 이렇게 좀 전달됐네요. 네. 아마 제 사바용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고 봅니다. 네. 정말 소중한 장학금일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대표님 또 다음 사진은요? 네. 제가 이제 저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IMF 당시에 비올 때 우산을 뺏지 말자. 음. 이 기업이 다 쓰러진 은행들 문 닫는다. 기업을 살리자.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했던 활동입니다. 했더니 그게 바로 그 좀 알려져 가지고 네. 제가 산업포장 중소기업 지원을 참 몸소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받게 됐습니다. 아, 그때 그러셨군요. 그게 시스템이 네. 되고 음. 나중에 본부장이고 수행장관인데도 그게 하나 이끌어졌고요. 네. 저기에 지금 사진을 보면은 네네. 제가 2007년도네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제가 하셨어요.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의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좀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좀 사진이 네네. 올해 받았습니다. 네네. 국민은장, 목련장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을 제가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우리 일문 구이사 한 가문의 독립운동가 9명이 나온 것도 이 행사를 제가 주도적으로 정부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보건청에서 일부 좀 그 유인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이것을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과 또 세 가지가 더 가미가 됐어요. 봉사활동했던 것, 특히 장학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개인이 463명을 했느냐. 그 다음에 사랑쌀 아시죠? 네. 화환 같은 거 좀 저희가 가급적 안 받고 사랑쌀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이웃에 한 3,500 그 푸대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제가 또좀 입양했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번 상이 커져가지고 훈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관음한 상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명예를 좀 대신 올려드렸다. 이거를 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진도 한번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 저거 참 제가 얼마 전에 네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로 선정된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주장한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 얼마 전에 이 완주에 방문을 했어요. 전북 테크노파크 네네. 거기 오셔가지고 뭐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때리면 이렇게 하면서 그좀 하이파이브라고 할까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뵀던 거고요.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거기에 전북 대표 겸 완주군 상임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 책임감이 큽니다. 네. 아우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좋은 일들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도 매우 화려하신데요. 네, 저도 조금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는 저도 더 늦지 않게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장학생 네. 한 사람씩 주세요.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네. 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유희태 대표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데요, 정치 입문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 장학생을 은행에 월급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떠난 뒤에도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463명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거 시스템적으로 네, 또 좀 더 더 큰 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맞아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좀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바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좀 더 좀 정책을 좀 만들고 또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더 정치를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하고 있고 네. 또 대통령 직속 국가부 균형발전위원회 하고 있는 네. 소통위원을 지금 하고 네네. 전국 도당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이 폭넓은 인맥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을 많이 알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경제 좀 분야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기업은행 부행장이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시죠? 지역은행 좀 거의 한 14,000여 명 된다 직원들이 전국적 점포가 한 640개 되고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좀 제가 고객을 상대하고 또 다양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우리 완주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완주뿐 대한민국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만 코로나와 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총체적 위기 상황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하겠다. 이게 바로 경험과 또 경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역량을 발휘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장점이나 장점이 되겠네요. 네네. 정말 우리 대표님의 선한 뜻으로 정치를 입문하셨고 그와 또 더불어서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장점들을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대표님 같으신 분이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셔서 군수님이 돼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까지 장점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단점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제가 성질이 급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유리창을 많이 닦다 보면은 유리창을 깨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유리창을 깨더라도 어떻게 해서 깨느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이 좀 급하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연구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일을 하면은 좀 급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이게 지나고 가면서 보니까 경험이 쌓이면서 실수가 좀 적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네. 그 머스크 일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혹시 그 테슬라 자동차. 바로 네. 그 테슬라 자동차에 네. 근데 세계적으로 1위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올해 그분이 네. 1년에 세금 내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예상되는 게 약 13조라고 해요. 아 정말요? 그 양반 내는 세금. 세금만요? 네. 그러면 그 양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한 사람만이 멋진 이야기. 큰 네. 성공을 만들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서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일을 좀 해야 된다 싶으면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도 그냥 지난 것보다 오히려 더 보완하더라도 좀 크다. 그렇죠. 네. 좀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성격이 급한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오히려 단점이 장점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가끔 그러죠. 저한테 서둘지 말고 얘기하는데 네. 일은 타임 있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기를 네. 높이면 더 2배, 3배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오히려 할 때는 해쳐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럼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대표님께서 존경하시는 인물과 혹시 인물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를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이 있지만요. 네. 그분 중 하나라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순신 장모님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공부할수록 알수록 더 제가 이순신 장군의 음. 9가지 장점에서 제가 그걸 정해가지고 그 책상에다가 네. 유리 밑에다 딱 껴놓고 항상 어려울 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렵게 결혼을 참 어린 나이에 21살에 장가를 갔는데 그때도 신혼여행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 천안에 그 온양온천 가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이 마지막 분이 더 저에게는 감명이 있습니다. 왜? 가시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어서 방패로 나를 가려라. 나의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를 위해서 산다면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살면서 또 힘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혹시 언제신가요? 아마 저보다도 더 어린 사람 많았죠. 그러나 이제 저 입장에서 본다면 무자본 특수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삼내에서 형님네 집에서 또 누나 결혼한 누나 집에서 전전 큰금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저희 집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형님네 집에서 이렇게 원치 달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집에 갔을 때 정말 너무도 힘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빚을 좀 갚아야겠다.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받는 방법은 뭐냐? 제가 은행을 합격했기 때문에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아가씨. 지금 저희 아내입니다. 그 네. 아가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다.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찾아가서 설득할 테니 나 좀 결혼하자 했더니 은행에 근무한다 보니까 좀 달려보더라고요. 먹고 살기는 괜찮겠다 싶었는지 허락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결혼은 해야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잡고 보니 결혼 장소를 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왜 그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반지를 금반지는 기본이고 석돈짜리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데이트 같이 걸어가다가 동대문 시장에서 엿장수를 보니까 거기에 모조 이게 반지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저 반지를 살짝 끼고 결혼식하면 안 되냐. 그때 거기는 100원짜리 있었지만 500원짜리 제일 좋더라고요. 500원짜리 사가지고 이걸로 결혼을 한다면 내가 나중에 더 잘할 테니 했더니 하도 한심스러운 거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짜리 반지 가지고 사실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혼여행 갔다 보니까 시골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머니들이 오셔갖고 이 반지를 만져서 이 반지를 빛이 안 나네. 왜 그럴까? 이런데 이걸 감추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할 때마다 항상 고맙게. 그래서 제가 그날 잠 못 잤어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만큼 고마워서 왜? 이 반지를 감추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했던 거. 그래서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반지는 새로 사주셨나요? 예, 하나 사긴 샀는데요. 네. 어디 있는지 그때 IMF 때 네. 그때 그냥 다 우리 다 근무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같이 네. 네. 우리 대표님과 사모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근데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조금 딱 생각나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백인 나왔죠? 네네. 백인. 네네. 제가 백인에 선정됐다고 네.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에게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들
안정적이고 또 살만하니까 저희 아내가 항상 하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우지 못하니까 했던 것이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양할 때 한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전국에서 쌍둥이가 있대요. 자매인데. 근데 이 아이를 누가 안 들여갔기 때문에 그 나눠서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 원장님이 고충을 얘기해서 그 아이를 상담하고 아이는 내가 키우니까 나도 결정을 하고 내가 참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러다가 제가 내 입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환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치료가 다 약 하나 안 썼습니다.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저녁에 이렇게 이런 생활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이 치료가 되고 요즘에 와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엄마한테 성령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 둘이 입양 홍보대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남 3녀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 참에 클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가정으로 빨리 영양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돌려보는 이런 활동을 좀 활발했으면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제가 권면해서 좀 입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런 일들이 좀 입양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유희태 대표님의 비전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혹시 완주군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네. 모두가 누리는 완주, 네네. 미래 행복 도시의 건설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완주의 비전입니다. 아마 리더는 지도자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고 봅니다. 아마 미래 행복 도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청년은 완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농민이 더 잘 살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이 호황입니다. 사람들이 완주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완주의 미래입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미래행복 도시라고 했는데요. 그 미래행복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비전을 미래 행복 도시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심이 되어갔다. 그래서 경제도시 완주. 그 다음에 생태, 친환경적인 우리 완주가 어림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태, 교육, 문화, 도시 완주. 그리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완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 완주라는 것은 무공해 친환경 산업이 발전하고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고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농촌이 더 잘 사는 도시를 말합니다. 또한 생태 교육 문화 도시는 완주란 풍요로운 문화 생활이 좀 보장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육 시설에서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말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한 도시 완주라는 것은 어르신, 장애인, 청년, 여성이 모두가 원하는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행복한 도시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은행에서 그 지점장 업무를 하실 때도 굉장히 열린 행정으로 유명하시던데요. 혹시 군수가 되시면 어떤 행정 운영을 보여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은행이 이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좀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은행 입장은 그게 아니고 네. 고객을 서비스를 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낮춰보려고 제가 은행 지점장 발령 나서
부임하자마자 응접실을 문을 열고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더든 일이 없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불편하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만족한다면 끝나겠지만 혹시라도 불편해서 나한테 오십시오 열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는 데마다 저희 직원들 마인드가 고객을 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1등 하다 보니까 제가 9년 동안 지점장하면서 항상 1등 했습니다. 간 데마다. 그래서 1등 제족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제가 본부장, 부임장 가는데 그런 현장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저는 군수가 되면은 군수실을 개방을 갑니다. 글쎄요. 그리고 네. 반전의 현장에 하루에 일과라면 어떻든 한 달을 평균 잡아서 상당 부분 일정한 반전 같은 경우를 좀 더 현장에서 어떤 걸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서 기업이 우리 고충이 많으냐, 또 농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농가 소득을 올릴 것이냐, 어떤 제도를 좀 보완시킬 것이냐, 이 조례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는 공무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더 공부하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대안을 만든다면 아마 좀 국민들이 주인이다 이걸 피부에 느끼게끔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저도 완주군 국민이라면 혹시 군수실에 들어가서 만나뵐 수 있는 건가요?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화도 하셔도 되고 그런가요? 네. 오신다면 네. 또 이렇게 미리 와 있으면 순서는 다 해갔죠. 네, 순서를 원래 타서 무조건 먼저는 안 되겠죠. 하겠습니다. 네. 농민이나 근로자나 누구나 다 똑같은 평등한 면 다만 주어진 역할이 자기 주어진 탤런트가 이것저것 다 다뤄서 그러지 저는 더 봉사를 많이 하라는 걸로 생각하고 아마 오신다면 내가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마지막 질문으로 왔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완주군에 계신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과도 싸워야 하는 총체적 위기에 지금 직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 다음에 더 큰 문제입니다. 금방 해결될지 알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상 회복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는 경험 많고 경륜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적인 경륜, 경제적인 경험, 아마 이게 위기를 해체하는 가장 밑거름이 될 겁니다. 혁신과 미래,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래 행복도시 완주입니다. 저의 완주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모두가 누리는 완주, 미래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